오늘은 내 안의 비범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실용주의를 독일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 앙겔라 메르켈을 소개합니다. 저는 앞으로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라도 이겨나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뭔가를 이뤄내려는 강한 희망, 그것이 제가 독일 국민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이 시간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장하는 전 산업에서 시간당 7.5 유로 최저임금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오히려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날로 거세어지는 국제 경쟁에서 독일이 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높은 복지가 기득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독일 노조연맹 총회장에서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날린 메시지입니다. 독일 최대의 노동자 조직인 총회장에서 가장 직설적인 화법으로 그들과 정면으로 맞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앙겔라가 7.5 유로 최저임금제를 반대하고 나서리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첨예하게 대립될 상황을 예상하면서도 거침없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총회장의 분위기는 살 얼음판으로 변했고 급기야 독일 노조연맹 의장이 연단에 뛰어올라 외쳤습니다. 여러분, 총리가 방금 말한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파괴한다는 얘기는 전혀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요구를 절대로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리와 노조의 충돌 장면은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노조 편에서, 어떤 이는 총리 편에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하려는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병든 독일, 힘을 잃고 유럽의 늙은 호랑이가 되어가던 독일은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독일인들은 누군가 나서서 얼기설기 뒤엉킨 문제를 풀어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그녀가 나타난 것입니다. 2005년 11월 동서 간의 갈등과 실업, 불황에 지쳐있던 독일 국민은 나라에 드리워진 어두운 운명을 헤쳐 나가기 위해 앙겔라 메르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역사상 최초의 여성이자 최연소 총리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녀의 나이 51세 때였습니다. 첫째, 영독 사람이라는 사실이 날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앙겔라의 인생을 보면 작고 평범한 소녀가 어떻게 절대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여자아이가 한 국가의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안에 내재된 비범함을 끄집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범함을 조금씩 세상에 드러내며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다져 나갔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독이 붕괴되기 전까지 30여 년 동안 공산주의 체제에서 목사의 딸로 살아야 했습니다. 종교를 아편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 가정의 자녀로 자라는 일은 이미 굵직한 사회 이슈를 몸소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앙겔라의 아버지는 반체리 인사 명단에 올라 있었고 가족들은 비밀 경찰의 감시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녀 또한 또래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여서 늘 이방인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동독 사람이라는 사실이 내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큰 물에는 돌멩이를 던져도 파문이 크게 일지 않는 법입니다. 그녀는 깊고 넓은 호수처럼 시시콜콜한 파문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뚝심이 있었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보통 남자보다 훨씬 그릇이 컸던 것입니다. 앙겔라 총리가 된 후 시종일관 관철시켜 나간 실용주의 정책은 어쩌면 그녀가 소외 계층의 삶을 몸소 체험한 데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둘째, 철저한 자기관리로 국민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뛰어난 미인은 아니지만 앙겔라에게서 정갈하고 세련된 맵시가 온몸에서 풍깁니다. 조금 살이 붙은 얼굴은 여유와 후덕함을 풍기고 푸른 눈동자는 예리하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세련된 웨이브로 잘 정돈된 헤어스타일 역시 총리로서 품위를 더욱 돋보이게 해줍니다. 해가 갈수록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몰라보게 세련되어 갔고 정갈한 화장과 헤어스타일 그리고 패션으로 국민들에게 우아한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때로는 그녀를 보며 혹시 힐러리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 착각할 정도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뿐 아닙니다. 직설적이고 즉흥적이던 화법은 이제 점잖고 공적인 언어로 바뀌면서 불필요한 공격과 논쟁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앙겔라는 정계 인사들이 비자금 문제로 홍역을 치룰 때에도 청렴함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그녀에게로 돌아서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셋째, 결정적인 순간에 칼을 뽑았습니다. 친부 살해. 그녀에게 또다시 붙은 꼬리표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간적인 이미지에 결정적인 손실을 안겨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앙겔라는 포퓰리즘에 좌우되기보다는 결단의 칼을 드는 쪽을 택했습니다. 정치적 친부를 살해하고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한 것입니다. 비자금 문제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던 헬무트 콜의 도덕적 결함까지 앙겔라는 감싸 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결함을 드러내놓고 비판했습니다. 헬무트 콜이 묵인한 사건들이 당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당이 이뤄놓은 업적을 허물지 않으려면 이제 당은 콜과 결별해야 하며
통일했던 코어 없이 당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앙겔라가 정치 인생의 아버지와도 같은 그의 정치적 숨통을 끊는 발언들을 공식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일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잔인하게 코어를 공격하는 동시에 자신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는 모험이었습니다. 정말 용기가 필요한 결단이었습니다. 합법적인 일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는 일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큰 흐름을 이끌어갈 방향인가에 대한 판입기의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코어의 행위를 사회에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악역을 맡게 되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실현시키고자 했습니다. 묻혀있던 무명의 정치인이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정치적 아버지를 죽임으로써 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칼을 드는 결단과 비범함이야말로 평범하고 수더분해 보이는 앙겔라의 진면목이었습니다. 기민당 최초로 여성 당소가 선출된 것입니다. 2002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총리 후보 선출과도 긴밀하게 이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바야흐로 권력을 장악하게 될 한 여자의 행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넷째, 총리 출마를 철회합니다. 앙겔라의 대단함은 단순한 판입기와 결단에 있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때를 고를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지를 바로 눈앞에 두면 조급해지거나 욕심이 앞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밑바닥부터 경험한 앙겔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2년 야권의 총리 후보 단일화 되던 해였습니다. 야권의 단일 후보로 유력시 되었던 그녀가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저는 총리 출마를 철회합니다. 지금은 제가 아니라 슈터 이버 당수가 야권 총리 후보를 맡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단순히 착한 여자의 겸양으로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더 큰 야망을 계산했을 것입니다. 야권이 분열되면 정권 교체에 실패할지라도 모른다는 우려와 자신은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냉정하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윽고 그녀가 기다리던 때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구로 친다면 9회 말이라고 해야 할까? 2005년 총선에서 야당 지도부의 열렬한 지도를 받으면서 야권 총리 후보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독일은 3년 전보다 그녀를 더 절실하게 필요로 했습니다. 그녀가 숨을 고르며 찾던 때가 비로소 그녀 앞에 놓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라. 비범함은 시련 속에서
잘한다. 누구나 행복하고 풍요롭고 안락한 꿈을 꿉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러한 것들 대신 비범함이란 운명을 따르기도 합니다. 앙겔라 메르켈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목표는 높지만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시련들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편한 길만 찾으면 결코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없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해보고 싶다면 앙겔라 메르켈처럼 자신의 비범한 재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련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들어주는 훈련입니다. 그런 훈련 없이는 어느 누구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3년만 마시라고 나 역시 사회초년생들에게 그런 충고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자기 분야에서 재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범한 길로 가려는 자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시련을 두려워하지만 비범한 사람은 시련과 맞서서 극복합니다. 아니다 싶을 때는 정에 이끌리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